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서 정부를 수립한 이후 요즘처럼 대한민국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대는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당 지도자나 야당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모두 자경 미달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재명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또 피선거권을 쓸 수 없는, 박탈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의 전략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나는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본인이 죄가 없음을, 무죄임을 증명해 내거나 아니면 그 탄핵 심판의 시기를 늘려서 이재명이 대통령을 출마하는 선거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서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결정은 역시 법원, 헌법재판소의 지금 판단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다 의지를 해야 될지, 누구를 믿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될지 불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름 아닌 정직한 젊은 정치인들이 이미 성장해 있고 그들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합니다. 즉,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년 3월 30일이 되면 만 40세가 되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본인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준석만한 추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이준석 의원을 평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준석은 본인이 스스로 결과물들을 이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돈 없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 선거 이겼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겼고, 본인 스스로 불모지 화성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만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준석은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미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이 끝나면 한동훈 대표는 집으로 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김건희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지 않는 한 누가 당대표에 와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지형이다 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했지만 그거는 애정어린 비판이었다고 미리 손을 내미는 그러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상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누구냐면 이번에 탄핵 심판 때 국회 의결에 참석해서 탄핵에도 찬성을 던지고 또 탄핵 정지에도 의결에 참여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의원입니다. 노란 잠바를 입고 겨자색 잠바에 털 달린 후드 코트를 입은 그 사람이 바로 김상욱 의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출근할 때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빨간 목도리를 걸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 또한 김상욱 의원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후보로 나온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같이 후보 단일화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러브콜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상욱 의원이 한 언론에 출연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요즘 한동훈 대표하고 연락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 지점을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한동훈 대표도 사랑하고 이준석 대표도 인정하는 김상욱 의원이라는 이 사람이 연결고리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멀쩡하게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탄핵 정국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해야 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민주당, 야당이지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탄핵 관련해서 궁예식 탄핵, 너는 관심법적 탄핵은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 예방적 탄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야당이지만 확실하게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한민국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김상욱 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어느 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인격이나 능력 다 갖췄다. 하지만 권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그것이 국민의힘 개혁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창의적인 정책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1년 정권을 잡으면 내부 정리를 해서 잘라낼 사람 잘라내고 또 쓸 사람 쓰고 해서 내부 정리를 하고 한 임기 2, 3년 될 때는 해먹을 거 해먹고 4, 5년 동안 해먹을 거 해먹은 거 다 정리하고 입 씻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헤쳐놓기만 하고 덮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탄핵 정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코박았다 채 먹기도 전에 떨려나게 생겼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그런 여지가 없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것도 지금 할 수 없을 만큼 당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쓰레기차 가고 똥차가 온다. 이는 것은 서로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느 하나 쓸만한 후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선거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급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미래는 없다. 합당은 안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또 옛날 같은 일을 또 당할 수밖에 때문에 그것은 없다. 만약 국민의힘에서도 개혁적인 인물이 나온다면 즉 김상욱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그 먹잇감의 사슬을 끊고 나온다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김상욱 의원을 중심에 놓고 있지만 김상욱 의원을 지목한 것은 3쿠션, 즉 한번 둘러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의사가 있다. 당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가자 하는 그런 의사는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그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이죠.